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 때문에 힘드신 분들 주유소 2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유소 2부 역시 종목 고민으로 꾸려지는데요. 자, 시장 때문에 힘들다, 내 계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고민 나누셔야 절반이 됩니다. 자, 오늘 주유소 2부에서 나오시는 파트너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현명한 전략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상담 내용 받고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즉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니까 전화 최대한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전화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있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성실하게 진행해 주실 파트너님 모셔봐야겠죠? 이주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너무 빠졌잖아요. 네, 오늘 좀 빠졌죠. 네, 이번 주 시장 리뷰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시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려보면, 네. 우리 이제 어린이날 전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FOMC 관련해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그런 이슈는 없을 거다. 기존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FOMC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시간 새벽 한 3시 반쯤에 파월 의장이랑 이 인터뷰가 있었죠. 거기에서 뭐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지금 논의가 크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장이 바로 인터뷰 이후에 한 4% 정도 급등을 했었죠. 제가 그 5월 어린이날 전날 5월 4일날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13,6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내야지 우리가 4월 달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 급등이 나왔으나 결국 13,600포인트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우리가 쉬는 날 결국 4% 급락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한 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저점까지 지금 이탈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그걸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맞추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FOMC에서도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게 이제 메이저들도 될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될 거고요. 각 기관들도 될 텐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게 저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결국 제가 무슨 초능력이 있거나 예지력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을 인식하고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방향대로 그냥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3월달 반등이 나올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물론 저도 해야 될 일이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다. 현금 확보를 통해서 이런 하락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계속 뭐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10개월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은 말씀드렸지만 큰 사이클이 이렇게 한번 꺾이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하락장이 지속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뭐 국내 증시가 1월 달 크게 한번 두드려 맞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면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지켜줬었어요. 지켜줬는데 이 구간에서 뭐 저항 자리인 2730포인트 정도를 돌파해줘야 제가 2800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눌리는 형태거든요. 오늘도 뭐 미증시가 4%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쉬었던 전날 4% 올랐다가 4% 빠졌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는 마지막 날 빠져서 좀 안 좋았지만 네. 결국 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만약 미증시가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미증시도 하락 트렌드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뭐 국내 증시가 최근에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뭐 전저점이라든지 추세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이런 구간들을 이탈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더 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범위보다 더 벗어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찮겠거니라고 버티기보다는 내 종목이 어떤 실적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배당을 많이 주거나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 손절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시장 얘기를 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요. 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냥 뭐 무조건 HTS 끄고 MTS 끄고 안 보고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대응을 좀 하시고 2008년도에 대형주들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급락이 나오면서 그때 물리셨던 분들은 5년, 7년 이렇게 끌고 와서 본전 위로 올라온 종목들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종목들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로 빨리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 사실 이주연 파트너가 저희 주유소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만큼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좀 먼저 드리고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주유소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중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한번 봐주시죠.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뭐 좀 운 좋게 네. 주유소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괜찮게 가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중에 TYM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농슬라죠. 네, 농슬라라는 이제 이름까지 붙었는데, 네. 뭐 시장을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전쟁이 터지고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900원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음봉에 매수하세요, 모아가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였나요? 조정 나오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목표가인 2,400원을 도달하고 제가 그때 일부는 남겨놓고 수익을 또 챙기시고 나머지는 지금 시장에 맞는 섹터니까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다. 그리고 동양물산 이름이 바뀌어서 TYM인데 담배 필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 내용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보통 네.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는요. 단발성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정말 우와!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잘 나오는 경우들은 여러분 흠슬라라고 들어보셨죠? HMM, 네. KGETS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TY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주유소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대략 한 90% 고점까지 생각하면 100% 넘는 수익이 나왔는데 상한가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나왔는데요. 이 종목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뭐 조정을 좀 받다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신고가 또 갱신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봉을 보면 4,400원짜리가 지금 뭐 역사상 고점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일단 뭐 돌파하고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제가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리잖아요. 그 뭐 갈 것 같은 거는 내 생각인 거고 제 생각인 거고 그 이유는 보시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350억이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전망되는 실적이 1,000억이에요. 3배가 늘어났어요. 그죠? 1분기 만에 3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고 뭐 4분기가 비수기라고 할지언정 지금 1년치 추정치가 1,000억이 넘게 나왔고 내년에는 1,300억으로 더 좋아집니다. 내후년에도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TYM 같은 경우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제가 성함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슈퍼개미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기업 내용을 보고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잘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지금 시가총액 5,3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 1,000억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도 시총 1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지금 3,500원이니까 대략 뭐 7,000원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월봉상 고점이 제가 4,3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러면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앵커님 생각하실 때 이 종목이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슈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금화 전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네. 돈으로 사야죠.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이고 아마 이 음식료 관련주들도 조정을 최근 뭐 한 3, 4일 정도 받았기 때문에 반등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농기계 관련주들도 올라갈 텐데 그중에서 실적이 좋다 하면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50%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저점에서 충분히 분할로 내려갈 때마다 모아 가볼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하고 근거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뭐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또 조정 나올 때는 새롭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TYM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뭐 KT라던가 KCC라던가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다 빨간불 켰습니다. 이런 힘 있는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도 함께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사조 시푸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218원에 비중을 1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서 고민이 얼마나 되셨으면 지금 마이너스 12% 손실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3.05%가 빠져서 6,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12% 손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식량난 관련 주들이죠. 사주 시푸드 역시 뭐 식량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수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사주 시푸드하고 뭐 한성기업 그리고 뭐 사조 동아원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사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사조 동아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보면 이 수산 관련 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곡물 관련주들 한번 움직이고 음식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농기계 관련주도 움직이고 사료, 비료 이렇게 해서 좀 각각 좀 세분화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결국은 하나의 큰 틀에서 같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사주 시푸드 아직은 만약 지금 뭐 마이너스 12%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정리를 하실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 손절을 한다라면 5,95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박스권을 돌파했던 6,000원짜리가 있죠. 이 구간을 하회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되 오늘 영망치 나온 거 보면 제 생각에 뭐 내일이나 한 2거래일 이내로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쯤 해서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셨다가 올라오게 되면 저항 자리가 대략 뭐 7,200원, 7,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밴드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치고 간다 하면 뭐 저항 상단까지 갈 거고요. 못 간다 하면 저항 하단일 텐데 어쨌든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쯤 해서 손실폭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선생님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면 아마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 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받았으니까요. 반등은 또 아마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조 시푸드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DLENC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7,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2.15% 하락이 나와서 54,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어요. DLENC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67,000원. 왜 이렇게 높게 사셨을까요? 일단 뭐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무상증자 뉴스 나오니까 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상담하다 보면 무상증자 뭐 뉴스가 나왔다 하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 뉴스 나왔다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런 그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털어먹기에 딱 좋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뭐 무상증자를 받으셨나는 모르겠어요. 평단이 일단 67,000원
비중이 20%.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지금 저점들끼리 연결한 트렌드 라인을 딱 그어보면 거의 뭐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락이 과하게 나왔던 뭐 5월 3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전저점 구간이나 저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점이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1월 달에 1월 20일 날도 급락 나오면서 장대 음봉의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며칠 더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고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갭 뜨면서 이게 아마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갭을 급격하게 띄우면서 거래가 크게 터졌습니다. 앞에 나왔던 물량만큼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 말은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사람들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3일 날 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습니다. 전저점 구간이고요. 그러면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저점 구간에서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이 뭐 울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설 섹터들 지금 뭐 이슈가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시멘트 가격, 뭐 철근 가격 할 거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DLENC는 건설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실 게 탄소 포집이라는 뭐 그런 이슈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뭐 전저점 이탈하면 정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4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구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해 보셨다가 반등이 나와서 대략 한 6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전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월화 도너리 스탁이라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또 상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녁에 상담 받았었는데요 하고 전화 주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꼭 한번 다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DLENC 전저점 52,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 전화번호 고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즉시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이 전화 주셔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하셨나요? 예, 네,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 고민이 되시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 16만 원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중은요? 80%요. 40%요. 자, 카카오 지금 종가가 84,300원이어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주연 파트너와 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16만 원에 매수 중이시라고요? 예, 아유, 웃자노. 진짜 제가 이때까지 카카오 상담을 해드렸던 분 중에 제일 평단이 높으세요. 예, 선생님, 이거 예. 손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카카오 16만 원인데 이게 월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예, 절대 짧은 기간 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예. 카카오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 16만 원까지 갔었을 때 왜 저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이유가 카카오는 이제 실적이 예,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였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그 성장 섹터에 있는 이런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함께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은 시점, 그리고 기업의 뭐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과연 다시 카카오가 이런 시점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카카오는 저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이 있었고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 자회사들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자회사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에서 그런 기업들까지 다 한 몸의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떼내가지고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이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가 요만큼을 똑 떼가지고 다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그대로 이만큼 평가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큼 빼줘야 되겠어요? 빼줘야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네. 더해서 지금 기술주들, 뭐 미국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대략 뭐 50%에서 뭐 40%, 크게 빠진 거는 70%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카카오 내려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전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고 위에서도 14만 원대 손절 이야기도 드렸었고 10만 원대도 손절 이야기 드렸었고요. 노란톡방에서 카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제가 8만 1,000원이나 8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반등이 한번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는 카카오는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승을 크게 했어요. 크게 상승한 분에 대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할 종목들 상장을 또 했고 또 지금 자회사들 괜찮은 기업들은 또 상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카카오라는 기업 모 회사는 지주회사급이 되는 건데 굉장히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팬데믹 때처럼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서 16만 원을 카카오가 뭐 탈환을 하고 더 올라가는 흐름은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에서 한 5년 내에 카카오가 고점을 쳤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사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분명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 전망치 뭐 내년에 연결 재무제표이긴 하지만 뭐 8,600억, 1조 5천억 계속해서 실적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보신다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떨어져 나가요. 재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기존에 평가받던 것만큼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신데 이거를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선생님이 계속 끌고 가신다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뭐 미국과는 다르게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회사들을 따로 떼갖고 상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뭐 자회사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떼다가 상장시키고 그런 돈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뭐 분명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전저점 이탈하는 그림 8만 원짜리를 깨게 되면 손절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던지
비중이 크시니까 뭐 전체 다 못 파신다 하면 한 절반 정도는 뭐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카카오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8만 원짜리 안 깨지면요, 네. 시장이 돌아 세울 때 아마 안 깨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11만 원 저항 자리였는데 이 구간 돌파해주면 상승하는 흐름이 올라와 줄 거예요. 한 13만 원까지, 12만 5천 원이나 13만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뭐 절반을 갖다가 손실폭 좀 줄여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일단 8만 원이라는 이 손절감만 선생님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절반을 할지 아니면 전량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8만 원이 안 깨지는데, 그지? 8만 안 깨져야죠. 예. 네. 8만 네, 깨지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반 예. 손절하시고요. 예. 제가 뭐 서울경제TV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도너리스탁에서 종목들 간간히 소개해드리거든요. 예. 그런 예. 것들 분할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 네.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셔서 진심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테지만요. 기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시청자님 건강 꼭 챙기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안내도 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여쭤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고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혹시 TV 볼륨 켜져 있을까요? 네. 네, TV 볼륨은 0으로 줄여주시고 소리는 전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예, 그 네오위즈입니다. 네, 네오위즈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3,850원이고요. 네.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 23,850원에 15%요. 오늘 종가 보니까 25,550원이네요. 손실 구간에 예. 있으신데, 자, 네. 어떤 게 좀 특히 고민이 되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 예전부터 좀 몇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아, 네. 예, 이제 뭐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수익도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많이 빠져 있길래 다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좀 약간 이렇게 전저점 근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셨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이탈해버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네. 제 매수가 근처까지 기다리면 올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물을 타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야 될지. 네, 여러 가지 열어두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주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요 지금 한 3월 달에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딱 하셨다, 그죠? 네, 예. 3월 한 중순경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3월 중순 해갖고 수익이 좀 나셨어요. 예, 조금씩,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일부를 좀 팔기도 했었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다가, 또 이제 또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또 다시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왜 손절을 안 하셨을까요? 박스권 하단 자리 전저점 구간 이탈하거나 할 때 손절을 네. 하셨어야 됐는데. 손절을 했어야 됐는데, 그 기업이 그래도 이제 보니까 뭐 재무 상태를 보니까, 네. 얘가 퍼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얘는 그렇게 뭐 아주 나쁜 기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선생님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재무제표까지 다 보시고 요거 이제 실적 보고 이렇게 실적 때문에 매매를 하셨던 거예요? 예, 이제 뭐 게임주들이 뭐
어떤 게임주들은 뭐 퍼가 뭐 한 20배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얘는 이제 뭐 10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 신작도 좀 나온다고 막 그래서. 그죠. 이게 뭐 블레스 언리시드라고 이게 PC 쪽에 그 스팀이라는 그 게임 유통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1위를 하고 뭐 그랬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앞에 보면 주가 막 급등하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게임주들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했죠. 박스권 하단. 예,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게임주도 한참 괜찮을 때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 뭐 NFT도 얘기 붙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일단 시장이 뭐 1월달 급락 나오면서부터 지금 추세를 꺾어가지고, 아직 뭐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진 않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나오는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뭐 고평가됐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뭐 제조업으로 생각을 하면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게임주니까 뭐 예, 그보다는 한 펄을 좀 20배 더 정도 쳐줘야 된단 같더라고요. 말이에요. 멀티플을. 그러면 네. 지금 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기는 한데, 문제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 안 잡히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저도 그게 걱정이네요. 그죠? 일단 5월 2일 날 보면 5일선 한번 돌파했다가 눌림으로 지금 탁 왔는데, 오늘 전저점을 또 살짝 이탈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네. 요거는 선생님, 요 앞에 보면 기술적으로 저항 자리를 한번 돌파하고 올라왔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네. 2만 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여기가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네네. 네, 요 가격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도 보면 작년 뭐 2020년도 10월 달에도 그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줬고, 요번에도 뭐 전저점 구간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뭐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 이 뭐 종목들마다 섹터들마다 순환매가 좀 돌면서 게임 섹터들도 올라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 만약에 이제 2만 원을 못 네네. 지키고 여기서 이탈해 버리면 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손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2만 원을 이탈하면. 그렇죠.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절반 정도 손절하고 절반 반등 나오는 거 기대를 한다면 뭐 반등에 다시 손실폭 조금 줄여서 저는 빠져나올 것 같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추세가 하락 네. 추세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 오면 보통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거나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꼭 거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거나 꼭 거기서 저항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 놓는 그런 마지노선을 딱 잡아놓고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반등이 나와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더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선생님이 근데, 할 수 있는 예. 옵션은 뭐가 있을지. 그것도 근데 얘는 그렇게 고평가 받은 상태도 아닌데 거기서 더 많이 밀릴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고평가 안 된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싸고 저평가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네. 주식이 싸고 괜찮은 종목들이 왜 많을까요? 적정 주가 수준이면 그 가격대 밑으로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말대로면. 더 내려갈까요?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주가는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싸지는 거예요. 저평가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고 저평가됐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추세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흐름이 잡혔을 때, 그러면 추세가 왜 올라가느냐?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뭔가 기업의 내용이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데 시장에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선생님이 저평가된 종목들 퍼 15 이하로 검색식 딱 돌려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적정 주가에서 지지를 받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의 포인트로는 잡을 수 있죠.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이다. 기업이 괜찮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관점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신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전저점 이탈할 때는 수익을 기대했지만 그거 반대로 갈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 저평가되고 싼 종목들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수급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실종됐습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이라는 가격을 기술적인 그런 마지노선으로 잡고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용과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든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 얘기 드리는 거는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한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좀 이렇게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할까요? 그래도 괜찮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게 제가 비중 축소나 손절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기업 내용이 나빠서 지금 종목들이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빠지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제 올라갈지 선생님이 아신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떨까 이런. 그렇죠. 그게 좀- 항상 그것 때문에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팔고 나면 그때가 최저점이고 내가 사고 나면 그때가 최고점이고 이럴까봐 손절하기가 어려워지고 막 팔기도 어려워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팔고 나면 뭐 더 날라간다든지.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못 파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이 날 때는 챙기고 아까 챙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살 때도 뭐 그렇게 또 하고 손절할 때도 한 번에 손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로 좀 나눠서 구간마다 15%니까 5% 잘라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방향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얘를 한 절반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2만 원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또 추세가 되면 그때 다시 좀 살까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고 종목이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할 때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정말 시장이 폭락장이 만약에 와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만약에 그냥 확 무너졌어요.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19 터졌을 때처럼. 까지 가버리겠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저는 모릅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시장은. 그래서 정말 한번 폭락이 온다. 종목이 정말 싸지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절반 손절해 놓은 거 사도 늦지 않잖아요. 아, 그런 시점을 갖다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뭐 사실 2만 원이란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구간이 깨지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22,000원 이 저항 자리를 갖다가 뚫어주면서 거래가 좀 터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25,500원대를 지켜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런 그림이 될 겁니다. 요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면 얼마 정도에서 좀 이렇게 올라올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24,000원짜리가 저항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트렌드 라인 하나 끈 거 보이시죠?
예. 요거 이제 깨고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2만 원대 요 밴드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25,000원 정도 선생님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도움 되셨나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오 위즈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2만 원 이탈 여부가 결국에 관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자, 유튜브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에 대한 고민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57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자, 이지바이오 오늘 흐름 보니까요. 5.43% 하락이 나와서 5,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지바이오도 뭐 최근에 그 곡물 가격 급등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이제 사료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 공부를 좀 하시면 위에서 그렇게 좀 매수를 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비중도 25%보다는 조금 더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매수하신 가격대 뭐 6,750원 이게 위에서부터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셔갖고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21선 구간이었고 뭐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 반등 나오니까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600원 요 자리가 뭐 살짝 이탈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 흐름이 잡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올라올 거고 매수한 가격대 위로는 한번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지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슈는 분명히 뭐 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25% 비중을 보유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 매수하신 가격대 저항 자리거든요. 한번 저항 맞고 또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선생님처럼 그 가격대 내 같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오면 분명히 본전 심리에 매도가 많이 나올 거니까 절반 정도는 일단 거기서 본전에서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내가 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서 평단을 좀 낮춰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나왔던 구간 돌파하면서 시세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 구간 부근에서는 반등이 한번 잡힐 겁니다. 그리고 급등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급락이 단기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나와줄 거예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위에서 일단 거래량 나온 거 보면 일단 뭐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비중이 25%는 조금 과했다. 근데 분명 한번 다시 올려줄 거다라는 그런 뭐 생각은 충분히 드니까 요거는 기다려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7,000원이나 조금 뭐 못 온다 하면 한 6,500원 정도의 그 밴드 때까지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요번에 내려왔던 하락폭 한 중심 정도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이주연 파트너가 안타까워하는 종목 고민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5,600원짜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고 매수가가 6,570원이신데 이 가격까지도 올 수 있겠다고 하시니까요.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님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시고 우리 종목 고민에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냉철하게 차트 분석을 해주고 계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깊고 냉철한 시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 고민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휴대폰 켜셔서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